마이크 테스팅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참.
전 세계 68개국 143개의 지회 7천여 명의 회원과 2만 3천여 명의 차세대가 함께하는 월드옥타. 전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경제중심 네트워크로 자리잡은 월드옥타. 대한민국의 자부심, 세계를 향한 꿈, 바로 월드옥타입니다. 세계 곳곳을 개척해온 한인 경제인들의 뜨거운 열정. 대한민국의 수출 증진과 모국 경제 발전을 위한 소명으로 월드옥타는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지역기업 수출 친구 맺기, 해외 지사와 사업과 모국 청년 해외 진출을 위한 1회원사 1모국 청년 채용 캠페인 사업 수행 등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경제인들과 모국 경제를 위한 한민족 최대 경제인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민족 경제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하나가 되는 곳, 월드옥타입니다. 월드옥타 20대 집행부는 함께하는 옥타, 힘있는 옥타, 자랑스러운 옥타, 3대 전략 12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월드옥타는 7천여 회원들의 동반 성장과 실질적 이익을 위한 최고의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모국 상품 해외 시장 진출 지원, 해외 차세대 및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세계 대표자 대회와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 회원과의 단합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대륙별로 개최되는 지역 경제인 대회와 지회장 회의, 업종별로 구분되는 14개의 통상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경제인을 육성하기 위해 한민족 정체성을 교육하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적 자산인 미래경제 주역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월드옥타는 지역 정보를 교류하고 회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다 함께 잘 사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드옥타는 더 강한 대한민국,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바우처 사업과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수출 새싹기업 지원 사업, 월드옥타 지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지사와 사업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모국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월드옥타는 연간 1,600여 개의 기업, 6천만 불 이상의 수출 실적 달성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동반자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실업률 속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글로벌 취업 지원 사업으로 2018년 102명, 2019년 208명에 이어 지난해 220명의 해외 취업 성과를 이루고 모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0만 재외동포 경제인과 함께하는 월드옥타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한민족 모두의 자부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 지역에 봉사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홈커밍 프로그램. 월드옥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문화유산 회복운동을 기획하는 한편 남북평화 분위기에 따라 대북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한인 경제인들이 대북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타 40년사, 옥타회관 건립을 통해 월드옥타의 품격을 높일 것입니다. 전 세계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제 중심 단체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함께하는 옥타, 힘있는 옥타, 자랑스러운 옥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도 더 큰 세상을 위해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한인 경제인들. 여러분, 그 거친 파도를 잇고 모진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월드옥타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문이 되겠습니다.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 중심 월드옥타. 안녕하세요. 지금도 계속 참가 신청자들이 접속하고 계시는데요. 준비한 창업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타 LA가 주관하는 온라인 창업 웨비나 2강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온라인 창업 세미나 진행 도우미 옥타의 세미나 부위원장으로 있는 크리스틴 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3일 개최한 창업 웨비나 1강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성공한 경험자들의 생생한 창업 이야기와 현재의 창업 환경을 진단하고 또 창업 전략을 함께 공유하면서 큰 관심을 주셨습니다. 오늘 창업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재정 회계 전략과 또 창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2부에서는 창업자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준비와 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강의를 갖다 1시간 내에 듣기 때문에요. 강연 중에 궁금한 질문 사항들이 직접 채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줌 화면 밑에 Q&A 창이 있는데 등록할 때 가입된 이름으로 질문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저희가 알지 못하면 그럴 때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 강사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등록된 이름과 질문 내용을 Q&A 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옥타 홍보 동영상이 보여졌는데요. 우리 지난번 옥타 LA 최영석 회장님 모시고 인사말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웨비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강사님으로는 SKC 회계법인 대표로 있는 차기민 공인 회계사님을 모십니다. 차기민 회계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협회, 네, LA 지회 이사이면서 동시에 공인회계사인 스탠리 차, 한국 이름은 차기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또 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또 질문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지금 아마 Q&A 창에 제 이메일하고 skchrb@gmail.com 그리고 카카오 아이디 skchrb가 있으시니까 하여튼 그 이메일이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제 자료가 지금 띄워지고 있나요? 오케이. 예. 지금 제목은 이제 창업자가 알아야 할 재정과 회계 전략인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 간단하게 제가 또 이렇게 하여튼 그 요점만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한 양력이 있고요. 저는 미국에 온 지는 뭐 이제 한 32년째가 되네요. 학부는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나왔고 또 UCLA에서 더블리 전기전자공학 석사와 박사 수료하고 TRW사와 그 후 2002년도에 그 머지가 된 합병이 된 노스톨 그루먼에서 10년 엔지니어 일을 하다가 커리어 체인지를 하고 지금은 2005년서부터 공인회계사로 이제 16년째 회계법인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사실 그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그 재정적인 플랜이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하죠. 사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죠. 근데 저번 주 강의나 또 그 오늘 있을 강의 내용 중에 이제 사업 자금을 어떻게 융통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이런 자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또 그다음 어떻게 또 낭비나 시행착오 없이 잘 돈을 쓰고 또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 법인 형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세요. 근데 지금 이제 창업을 준비하신 분들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회사 형태가 있는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잡은 게 이제 일단 회사 형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사업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텍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 비용에 해당하는 건데 회사 형태도 잘못 정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낭패를 보는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오늘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 형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영업이라고 해서 이제 소울. 장점은 간단하고 이제 편리하죠. 그리고 셋업한다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매매도 쉽고 또 통제가 가능하죠. 이제 내가 100% 어떻게 보면 오너가 돼서 하는 이제 사업이죠. 근데 이제 단점은 내가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어떤 투자금을 그 우리가 가져온다거나 투자자를 받는 그런 데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사업을 이제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 우리가 이제 파트너들이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제 만드는 이제 형태가 있어요. 뒤에 LLC나 뭐 LLP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 많은 경우 제가 이렇게 보면 원 멤버인데 한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LLC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LLC가 사실은 만들기도 편안하고 뭐 그렇다고 그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셔서 LLC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원 멤버인 경우는 LLC에 대한 그 전혀 베네핏이 없으세요. 그리고 LLC라는 게 또 애뉴얼 피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아셔서 나한테 또 같이 파트너들하고 일을 할 때 어떤 법인 형태가 맞는지는 굉장히 하여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소울 자영업에 대한 장단점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도 그 흔히 말하는 그 LLC 이런 것들이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점은 뭐 여러분이 하시니까 이제 업무 분담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자본 유입도 가능하고 특히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중과세가 되지 않아요. 스케줄 K1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개인으로 이렇게 그 영업 이익이 나거나 이제 손실이 나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또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또 단점대로 그 분쟁의 소지가 항상 있고 또 이제 그래서 사실은 파트너 동업해서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시고 이제 일을 하신다면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상 파트너십은 단점이 있는 게 SE 텍스라는 거를 사실 15%인데 그거를 내게 되세요. 그래서 사실 자영업에서 번 넷 어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나 파트너십으로 해서 스케줄 K1이 넘어와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나 사실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면에서 그렇게 장점이 있지는 않다.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식회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레귤러 코퍼레이션이라고 해서 C코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코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 많은 경우 우리들이 이제 레코멘드 하는 회사가 S코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파트너십에서는 스케줄 K1을 통해서 인컴이 넘어올 때 15% 우리 SE 텍스라고 소셜하고 메디케어 텍스를 내는 게 있는데 S코업은 그거를 내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 회사 레벨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만약에 주주 자격이 퀄리파이가 된다고 그럴 때는 S코업을 사실은 만드는 거를 많이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C코업이라고 레귤러 코퍼레이션을 초창기에는 만들어서 한 1, 2년 정도 처음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처음에 비즈니스에서 첫 해서부터 돈을 벌기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럴 때는 C코업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해서 손실이 있으면 그 손실을 그 다음에로 캐리오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C코업은. 그래서 C코업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익이 나는 시점에서 S코업으로 우리가 컨버트를 해서 또 비즈니스를 이렇게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게 이제 C코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아까 파트너십처럼 외국인들, 흔히 말해서 우리 한국 분들 그런 분들도 주주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테슬라 같은 그런 지금 우리 주식 거래하는 회사들이 다 이 C 코퍼레이션, 레귤러 코퍼레이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그 주식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C 코업은 외국인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C 코업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영주권 이상자,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기도 하고 내 스스로 내 혼자 관리하거나 한 두세 명 정도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만약에 한다고 할 때는 S코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E 텍스를 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S코업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격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 자격 규정이 맞는 분들이 이제 S코업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이제 LLC 아까 이제 말씀드린 파트너십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LLC를 많이 만들어 오세요. 근데 사실은 LLC가 두 사람 이상인 경우는 충분히 베네핏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멤버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멤버가 프로텍션이 되는 어떤 그런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나름 어떻게 보면 메인터넌스 비가 조금 더 비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싱글 멤버로 내 혼자 비즈니스를 창업해서 시작을 한다 할 때는 LLC를 만드시지 마시고 일반 법인 C코업이나 S코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LLC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회사 매출이 큰 경우는 매출에 따른 애뉴얼 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런 거를 좀 명심하셔서 그렇게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하시는 게 맨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Q&A가 안 되고 이제 제가 아는 거를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어떤 그러한 지금 형태인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계시면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그 명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텍스 저 텍스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제 그렇게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그냥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 4가지는 첫째는 인컴 텍스, 소득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페이롤 텍스, 급여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세일스 텍스, 부가가치세. 그다음 네 번째는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령 첫 번째 소득세 같은 경우는 통상 1년에 한 번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텍스 보고를 하는데 뭐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면 소득세일 확률이 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뭐 매달 내야 된다든지 뭐 분기별로 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건 소득세가 아니죠. 그래서 뭐 페이롤 텍스나 이제 부가가치세, 세일스 텍스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는 그 프리퀀시에 따라서도 어떤 그 텍스인지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컴 텍스는 그 미국은 이중 구조인 나라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 우리도 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동시에 이제 주 정부에도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개인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흔히 말해서 LA 같은 경우는 로컬 시티 텍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실 부담이 되는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사실은 로컬 텍스라 1년에 한 번 내는 거기 때문에 인컴 텍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아주 쉽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급여세. 이거는 이제 제가 회사를 만들고 내 본인한테뿐 아니라 그 우리가 고용인들이 있을 때 이제 웨이지를 우리가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페이롤 텍스, 급여세라는 게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세마이 위클리도 내고 또 먼슬리도 내고 쿼럴리도 내고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리고 급여세는 또 연방 정부하고 주 정부.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EDD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EDD라는 데에 이제 내게 되는 겁니다. 그 아까 인컴 텍스는 프랜차이즈 텍스 보드에 내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주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있어서 그 내는 텍스에 따라서 그 관장하는 그 기관이 그 이름이 틀리고 다르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세일스 텍스입니다. 부가가치세.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텐저블한 물건을 팔 때 그 텍스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들한테 받고 그거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텍스를 내야 되는데 세일즈 텍스는 어디에 내느냐? 그러니까 used to be 옛날에는 이제 BOE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CDTFA라고 해서 좀 이름이 길고 이니셜도 어쨌든 그런데 주정부에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 텍스는 주정부에 이제 내게 되는 거고 이것도 금액에 따라서 먼트리를 낼 수도 있고 쿼럴리 또는 이얼리도 낼 수도 있습니다. 홀세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일스 텍스를 내지는 않지만 셀러스 퍼밋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세일즈 리포트는 우리가 또 하는 의무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도 이제 재산세는 통상 어디에 내냐면 카운티에 냅니다. 카운티. 저희가 LA에 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같으면 LA 카운티에 내는 거고 크게 나누면 재산세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secured property가 텍스가 있고 secured가 있고 unsecured가 있어요. 가령 개인들이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1년에 2번 재산세를 내시죠. 그렇죠? 4월 달하고 11월 달인가? 그런 것들은 이렇게 부동산세죠. secured property tax가 되는 거고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unsecured property tax라고 해서 동산세라고 그래서 1년에 이제 보통 통상 한 번을 내는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금 종류만 우리가 사실은 좀 알아도 우리가 이제 나가는 비용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창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자금이 당연히 조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돈을 잘 써서 이제 사업 자체를 좀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회계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법인 형태를 잘 먼저 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세금 종류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결국은 세금이라는 거는 비용이고 돈이니까 그러니까 잘 그런 걸 매니지하시면서 쓰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좀 어떻게 됐나요? 좀 제가 가능하면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지금 23분 정도니까 이 정도면 제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예. 혹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보내드리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차 회계사님의 네, 유익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그 회계사님의 그 회사 형태에 따른 장단점과 세금 종류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Q&A 창에 회계사님에게 직접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니양 페이스 비즈니스 론 카운셀러를 모시고 창업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소개를 듣겠습니다. 제니양 카운셀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이스에서 비즈니스 그리고 로운 카운셀러로 있는 진희 양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초대해 주신 옥타 회장님,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또는 시작은 하셨는데 재정 지원 및 금융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여러 트래디셔널 금융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저희 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Pacific Asian Consortium in Employment, 아태계 컨소시엄은 1976년도에 세워진 501c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 유틸리티 지원하는 에너지 디파트먼트, 구인구직 교육 등을 담당하는 Employment Department, Early Childhood 담당하는 Education Department, 그리고 제가 있는 Business Department,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주거지를 제공하는 Housing Department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www.peacela.org고요. 저희는 한인타운도 커버를 하고요.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사우스베이 그리고 산 게브리얼까지 50개 집코드를 아우러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페이스 비즈니스 데벨롭먼트 센터는 199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저희의 포커스는 저희 커버 지역 안에 있는 마이너리티 그룹, 소식의 비즈니스 오너들이 비즈니스를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드리는 역할입니다. 저희 LA시리의 비즈니스 소스 센터이기도 하고 US 비즈니스 어드민에서 지정한 워먼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프라임 SBA 비즈니스 랜더, 그리고 서티파이 인증된 CDFI 지역개발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저희 비즈니스 센터에 오시면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운슬링, 멘토링, 워크숍, 트레이닝 등 폭넓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텍스 리턴, 크레딧 빌딩 같은 서비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비즈니스 크기와 크레딧에 따라서 500불부터 2천만 불까지 다양한 론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서비스 중에 프로큐어먼트 서비스가 있는데요. 많은 하는 비즈니스들이 하시고 싶으시지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소수계, 여성, 베테랑, 비즈니스 주소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자, 그러면 CDFI, 지역개발금융기관은 무엇일까요? CDFI는 미 연방정부 재무부 산하의 공식 기관이고요. CDFI의 임무는 고품질의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상업은행에서 소외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럼 저희 PS에서 가능한 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신 분들을 위한 미니 마이크로 론이 5,000불까지 현재 가능합니다. SBA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 론이 5,000불부터 5만 불까지 있고요. 그리고 SBA 커뮤니티 어드밴티지 론이 있고 또 LA 시리에서 준비한 론이 50만 불까지 있긴 한데 어떤 론이든지 10만 불 이상 되는 큰 론들은 아무래도 이미 비즈니스를 잠깐이라도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퍼스널 보증, 담보가 있으신 분들께 더 적합한 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미니 마이크로 론 5,000불까지에 대한 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000불까지의 론은 비교적 다른 론보다 require 하기 간단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쓰시고 또 현재 비즈니스가 셋업이 되어 있다는 증명을 비즈니스 라이센스나 fictitious statement 등을 통해서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난 6개월간 개인 또는 비즈니스 뱅크 스테이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회사 텍스 리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직 비즈니스 라이센스나 fictitious statement, DBA 등이 없으셔서 그런 거를 등록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페이스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First Choice Bank하고 HSBC에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비기너들을 위한 첨불 마이크로론 비즈니스 어카운트 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은 비즈니스로는 비즈니스 크레딧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는 데 목적이 있고요. 이런 론을 잘 사용하시면 금방 비즈니스 크레딧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손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론이 필요한데 현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입니다. 새로 시작한 크레딧도 없고 담보도 없고 회사에 무작정 저희가 론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잘 준비된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하시고 먼저 개인 및 회사 크레딧을 어느 정도는 쌓으셔야 하고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셔서 크레딧을 올린 후 금액을 늘려 가셔야 합니다. 5천에서 시작하셔서 금방 페이오프를 하신 후에 그 크레딧을 바탕으로 차츰차츰 넓혀 나가실 수가 있어요. 크레딧을 쌓으신 후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페이스 디자스터 론으로 2만부터 50만 불까지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론을 받으시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최근 2년간 뱅크럽시가 없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6개월간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봅니다. 개인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는데 되도록이면 마이너스가 없어야 하고요. 크레딧 스코어를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620, 최소한 620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현재 LA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스몰 비즈니스 스태블리제이션 론입니다. 이 론은 가격이 살짝 높습니다. 5만에서 300만 불까지 월스트리트 프라임 레이트에 가능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처음 12개월은 페이먼트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론은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스텝 바이 스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 주랑 아이뱅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리빌딩 펀드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스몰 비즈니스, 특히 economically disadvantaged area,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비즈니스, 또 50명 이하의 종업원, 2019년도 연소득이 2.5 밀리언 이하의 비즈니스들이 어플라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론은 10만 불까지는 3년에서 5년 텀이고 현재 4.25%의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그랜트가 아니고 론이기 때문에 꼭 다시 갚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집 코드들이 economically disadvantaged area에 해당하는 집 코드들이고요. 지금 사장님들이 비즈니스를 하시고 있는 주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 코드는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온라인 리서치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스 디자스터 론 프로그램입니다. 비즈니스가 unincorporated area, 특히 디스트릭트 1에 위치한 비즈니스들을 위해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블록 그랜트가 2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이스트 로스앤젤레스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몇몇 시리가 해당이 되는데 꼭 저희와 함께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시리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론이 10,000불부터 25만까지 LA 카운티 바운더리 안에 있는 비즈니스들에 해당해서 가능히 하고요. 또 SBA 마이크로 론이 5만 불까지 개런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10만 불까지는 저희 페이스 파이낸셜 센터에서 직접 대출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보통 론을 할 때 모든 커머셜 뱅크도 그렇고 모든 론 기관들이 5C를 봅니다. 크레딧을 보고 캐시 플로우를 보고 컬러러를 보고 캐릭터를 보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는 것이 Initial Capital Investment, 캐피탈 인젝션을 보는데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우리 비기너들은 저희가 5C를 해당을 시키지 않고 4C만 봅니다. 일단 어플라이 하시는 분의 크레딧을 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을 하셨다면 1년이 안 되셨더라도 어느 정도의 캐시 플로우가 있으신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큰 어마운트의 론을 원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담보를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언제 세우셔서 지금까지 얼마나 잘 운영을 해 오셨는지 그런 회사의 캐릭터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런 점수에 따라서 저희가 스코어를 매깁니다. 그리고 이 점수들을 합산을 해서 비즈니스를 론을 대출을 해드릴지 말지를 결정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저희 페이스 비즈니스 센터 뉴스레터에 가입하시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데 유용한 소식들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세미나, 웨비나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뉴스레터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디테일하게 각 론들에 대해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한 내용이고요. 하지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1:1 카운셀링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현재는 론을 받으실 수 없는 환경이시더라도 저희가 론을 받으실 수 있게끔 여러 트레이닝을 통해서 같이 도와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은 jyang@pacela.org이고요. 질문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페이스 비즈니스 단체의 프로그램 설명을 들어보니 그 창업하시는 분뿐 아니라 기존 사업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연락을 드릴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연락을 하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강의가 끝난 후에 바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부의 마지막 순서 ACI 로우 그룹 컨설턴트 제임스 리 강사님 모시고 강의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CI 변호사 그룹에서 지재권 관련한 안내를 맡고 있는 이제임스입니다. 옥타 세미나는 오늘 두 번째인데요. 다시 좋은 기회를 주신 옥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미래의 창업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자가 알아야 할 미국의 지적재산권입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클라이언트들 중에서도 여전히 각 지적재산권의 종류나 보호 방법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재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각각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공되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변호사 의견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적재산권은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고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줄여서 지재권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재권은 인간이 창조활동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지적재산, 즉 재산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고요. 반드시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에게는 이 지재권이 갖는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혹시라도 침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비즈니스에 정말 큰 손실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도 꾸준히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이제 나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또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이 노력이 거의 비즈니스에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자분들께서 이런 신발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시거나 뭐 술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거나 식당을 오픈하시거나 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지재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가게라면 가게 이름이나 뭐 간판에 들어가는 로고 디자인들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또한 지재권에 포함이 됩니다. 또 홍보에 사용하시는 고유한 문구나 슬로건이 있다면 이것도 지재권이실 테고요. 제품 디자인 또한 지재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신발에 특수한 기능이 있다든지 혹은 이 술을 제조하는 뭐 특별한 성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또한 지재권이 될 것이고요. 이 마케팅을 위해서 촬영하신 사진이라든지 또 웹사이트, 브로셔, 카탈로그 같은 것들도 지재권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판매하시기 위한 뭐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얻으신 정보 같은 것들도 다 지적재산권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상표, 특허,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지재권들이 이 중 한 가지 이상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재권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각각의 지재권이 어떠한 것인지 구분하실 줄 아는 것이 중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각각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실 수 있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상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런 이 사과 모양의 그림하고 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사과가 아니고 이 미국에 있는 하나의 큰 그 기업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는 이 소스 아이덴티파이어를 상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이런 애플이라는 비즈니스 이름, 상표 이름, 그 다음에 뭐 이런 사과 모양의 로고 디자인, 뭐 슬로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본래 상표라는 거는 이제 이런 형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 이 비즈니스,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여러 가지 형태는 사실 그 상표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에는 보통 이렇게 TM이나 SM, 뭐 R 이런 마크를 적용해서 이게 이제 상표라는 거를 알리실 수가 있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질문하시는 게 내 비즈니스 이제 엔티티 네임,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상표 이름이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벳 잉크라고 하시면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모르실 텐데 여기 이제 구글이라는 상표는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죠? 이 알파벳이 바로 이제 구글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반드시 상표 이름이랑 같을 필요는 없다는 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표의 보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는 원칙적으로 이제 먼저 사용한 사람한테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럼 누가 먼저 상표를 썼느냐, 뭐 어떤 마켓에서 상표를 썼느냐, 어디에서 썼느냐 이런 등의 문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표권의 소유를 입증하는 절차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일단 미국 특허청에 상표를 이제 출원을 하심으로써 보호를 시도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상표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입증이 좀 더 수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상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상표가 누구의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비즈니스에 쓰고 있고 언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특허청이 일단 심사를 하고 검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사를 하는 데는 최소 소요 시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걸리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완료되기까지 1년 정도 걸리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심사가 거절되거나 혹시 제3자가 이의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내가 생각한 그런 상표명이나 디자인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출원을 해보셔서 특허청의 심사나 이의 접수가 있는지, 제3자 이의 접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표의 경우에는 계속 미국에서 사용하시기만 하신다면 이제 리뉴가 가능하고요. 상표 등록은 리뉴가 가능하고 어떤 제한 이 등록이 완료되는 기간은 없습니다. 연장을 계속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특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는 이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발명을 발명가가 공개하고 이제 공개하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어떤 독점 사용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것이 특허 제도입니다. 특허는 기술 특허, 그다음 디자인 특허,
플랜 패턴이라고 이제 식물 특허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요. 기술 특허는 새롭고 유용한 제품, 기계, 방법, 혼합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디자인은 발명하신 것의 어떤 기술적인 특성을 제외하고 이런 심미적인 외형적인 특성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이제 디자인 특허고요. 플랜트 패턴은 말 그대로 이제 식물을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전체 특허에서 이제 플랜트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작고요. 일반적으로 창업자분들이 염두하셔야 되는 건 아무래도 기술 특허나 디자인 특허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신발이나 뭐 예를 들어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신다고 하셨을 때, 예를 들어 뭐 신발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다든지, 혹은 뭐 술을 만드는 제조하는 비율이라든지 제조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유틸리티 패턴 기술 특허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이 제품 디자인, 뭐 술병의 외형적인 이 디자인은 디자인 패턴으로 보호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발명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새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다라는 거는 이제 novelty 말 그대로 기존에 없던 것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non-obvious, 이렇게 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기존에 없던 거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있던 거를 너무 뻔하게 바꿔가지고 낸다. 특허에 출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거절이 된다는 거고요. 이 하늘 아래에 완전히 새로운 게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없던 거를 새로 재창조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특허나 발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떠한 것이 있고 그것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취득한다는 거는 그러한 새로운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즉 발명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발명가가 새로 추가한 그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이제 특허권 취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복잡해 보이는데 1986년에 등록된 인공심장에 대한 특허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모노폴리를 특허로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만이 특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보드게임도 특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무엇보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선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 특허라는 거는 당연히 가장 먼저 발명한 사람한테 이제 주는 게 맞을 텐데요. 이것을 특허청은 이 발명의 시점을 특허가 접수된 유효한 날짜를 우선 발명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해서 이 우선권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공개된 발명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특허를 출원을 염두한 기술이나 디자인은 이를 외부로 공개하시기 전에 출원하셔야 되시고요. 만약 어떠한 이유로 외부에 공개가 되었다면 1년 이내에 출원하셔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혹시라도 제3자가 나보다 먼저 이제 내 아이디어를 어떻게 알게 돼서 특허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의 특허 취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발명을 공개하시기 전에 출원을 하셔야 되시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거나 전시회에 나가야 해서 이제 이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Provisional Application이라 그래서 가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가출원 제도는 이 내 발명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을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간단한 절차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가출원 제도가 있으니까 이 기술이나 디자인을 공개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시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특허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허인 경우에는 20년, 디자인 특허인 경우에는 15년으로 이렇게 제한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이제 영어로는 카피라이트인데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카피라이트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카피가 이제 복사한다는 거고, 라이트는 권리라는 뜻이죠. 저작권은 어떠한 것을 이제 반복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워크라고 된 부분인데요. 이 저작물을 말하는 이 워크라는 거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
그 수단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을 이제 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시, 뭐 소설 이런 것들, 영화, 음악, 뭐 그림, 뭐 비디오, 사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창작과 동시에 이제 권리가 발생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작가,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이 권리가 발생하지만 예를 들어 고용 관계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경우에는 이제 고용주에게 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C라는 마크로 표시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문구들을 사용해서 이게 저작물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걸 표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러한 저작권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 레스토랑 인테리어에 걸려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티셔츠나 뭐 이런 의류에 프린팅한 사진이나 그림, 웹사이트에 사용된 그림, 웹사이트의 뭐 레이아웃, 그 구성, 뭐 블로그에 올린 영상물이라든지, 가게 인테리어 디자인, 레스토랑의 메뉴판 디자인, 의류, 뭐 원단, 무늬 같은 것들이 이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저작권 침해 또는 피침해로 인해서 저희가 다뤘던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적었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저작권 또한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작권 등록은 하시는 것이 굉장히 이제 권해지는데요. 이유는 이제 미등록된 저작물 침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이나 피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이나 그다음에 피침해자의 그런 손해에 근거해서 이 데미지가 산정되는 반면에 등록된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 손해배상을 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하시는 게 권장이 되시고요. 권장이 되고, 그다음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동안, 그다음 죽고 나서도 70년 동안 70년이 이제 기간이고요. 저작권 유지되는 기간이고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15분이 조금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이제 영업 비밀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정보, 그다음 타인이 합법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타인에게 가치가 있는 정보,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이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카콜라 제조법 같은 것들이 유명한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비밀은 기업들이 이제 외부에 절대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업 자체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기밀 문서에는 이것이 기밀이다라는 걸 표시를 하고 금고에 보관하시고 암호화 파일로 보관하시고, 그다음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비밀 유지 각서를 만드시거나, 그다음에 재직 중에 발생하는 어떤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런 것의 권한을 고용주에게 양도한다라는 이런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마지막으로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셨을 때 브랜드의 이름이나 로고는 상표에 속하고 문구 슬로건도 상표에 속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가 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상표로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분이나 기술, 기능 같은 것들은 특허, 그다음 웹사이트, 브로셔 이런 것들은 저작권에 들어가실 거고, 마케팅 전략은 영업 비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임스 리 강사님. 지적재산권,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강의 통해 정말 필요한 법적 용어를 이해한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어서 2부의 클레리언 잉크의 김요한 대표님 모시고 창업자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준비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김요한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온라인 마케팅 준비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또 이해를 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소중한 시간 내셔서 오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히 말씀드리라는 부분은 내 웹사이트의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내 웹사이트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타 플랫폼에 의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객과 대화할 수 있는 시작점이자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정부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더욱 내 웹사이트는 중요합니다. 미정부 바이어들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벤더 사이트를 방문하여 구매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대형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초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형 플랫폼을 이용은 초기에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 플랫폼은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용할 뿐입니다. 내 웹사이트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은 이 중요한 말을 기억하시고 노력하셔서 실행에 옮긴다면 오늘 강의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미국 내 온라인 시장이 대세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거래량은 2018년 대비 2020년에 거의 400조 달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이 온라인 증가 트렌드는 팬데믹이 없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늘어나는 인터넷 트래픽을 어떻게 활용하여 내 웹사이트에 이롭게 하는가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활용 가능한 이 전반적인 시장에 나와 있는 플랫폼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종의 추리 맵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로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더라 저게 어떻더라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직접 경험하고 이걸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는 대학이나 또는 미중기청의 이 컨설턴트들이 이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 나한테 궁극적인 도움이 되지만 이걸 잘못하게 되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시간을 소비하시고 자산을 잘못하면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표는 4가지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단에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이 3개 플랫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소셜 미디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반적인 이 초록색들은 내 웹사이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존 등 이 마켓플레이스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월세살이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나가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웹사이트가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온라인 최대 강자, 즉 그 아마존의 입점은 전략적으로 시간과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아마존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결국 내 사업은 아마존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이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그래서 그들도 많이들 가시는데 이 잘못하면요 돈 잃어버리시고 그 고생만 그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것은 굉장히 힘든 목표입니다. 아마존은 일부 제조업하시는 분이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일례로
2021년 1월 신규 셀러 어카운트 개설자 가운데 약 75%가 중국이었습니다. 이 중국 셀러가 직접 아마존 어카운트를 개설했다는 의미는 향후 미국인들이 값싼 중국 제품을 구입하여 그 수익을 돈을 벌 수 있다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아마존의 제품을 올리는 것은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표를 갖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 바람직한 이제 사업 진행 순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하신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내 웹사이트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순서를 아마존에서 시작하게 되면 그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 월마트, 이베이는 비교적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트래픽 자체가 아마존에서 이 올라오는 트래픽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온라인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그 일반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념하고 같습니다. 그 브로드캐스팅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셜 미디어는 제품과 서비스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그 소셜 미디어의 그 이제 따른 벌칙 조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소셜 미디어 마케팅을 하게 되시면 잘못하면 또 이것도 언제든지 퇴출당할 수가 있어요.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내 웹사이트를 통한 이 판매를 하는 경우 대중적인 제품은 어느 정도 효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 단점 중 하나는 자연적인 트래픽 발생이 아주 적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자연적 트래픽이란 얼가닉 트래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무료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보시면 핀터레스트가 있습니다. 핀터레스트는 소셜 미디어하고 그 서치 엔진,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구글 마이 비즈니스인데요. 이 구글 마이 비즈니스는 무료입니다. 이것은 그 로컬 서비스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로컬 사업에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마이 비즈니스는 나의 그 두 번째 웹사이트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그 콘텐츠나 이미지나 비디오를 지속적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샤피파이가 있는데요. 이 샤피파이는 그 시작 플랫폼으로 적합합니다. 그렇지만 이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내 웹사이트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최종적인 그 목표인 내 웹사이트는 이거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결과 도출이 쉽지가 않아요. 아주 긴 시간 노력과 이제 투자가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투자라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끝날까요? 그게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나는 이제 온라인 사업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야말로 시작입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가 성공하려면 많은 노력이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디자인을 해 놓으시는데 물론 이제 디자인이 중요하죠.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 그저 한 몇 프로밖에 불과합니다. 내 웹사이트 구축과 성공에는 진짜 많은 노력과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내 웹사이트가 준비가 된다면 이 내 웹사이트는 내 자산이고, 그리고 이제 내 집이 되는 겁니다. 향후 광고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광고 비용 자체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든 결과는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웹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나에 대한 투자지 이 남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애마존을 통해서 하든 소셜 미디어를 하든 물론 이제 소셜 미디어도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플랫폼 내부에 있는 쇼핑에다가 이 광고를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내 웹사이트 이 트래픽을 발생한다는 그 목적에 그렇게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장에는 내 웹사이트와 온라인 그 생태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최종 목표는 이 모든 게 이 내 웹사이트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모든 온라인 활동, 특히 광고는 내 웹사이트로 트래픽이 오도록 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가 오픈 플랫폼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결코 오픈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트랜잭션 자체가 이들 내부에서 발생되고 내 웹사이트로 트래픽이 아주 적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샤피파이는 어떨까요? 샤피파이는 내부에 내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내 웹사이트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물론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한 광고, 콘텐츠 이동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이 조그만 기능들을 추가할 때마다 그 피가 계속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샤피파이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샤피파이는 임대 주택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제품 판매 혹은 뭐 서비스 제공을 막론하고 온라인 이 사업에 있어서 그 제일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그림이 이제 밑단 보시면은 이 서치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서치 엔진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하시도록 오프라인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치 엔진은 오프라인 상에서 마치 그 로봇 군단이 전 세계에 있는 집들을 다니면서 집 주소하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하고 이것을 파악하는 그 하나의 이제 어떤 로봇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집이라는 거는 결국 바로 내 웹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서치 엔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빙, 구글, 야후 이들이 이제 그 서치 엔진이라고 하는데 구글이 이 시장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내 웹사이트 혹은 타 플랫폼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뭘 어디 가서 판매를 하든 서비스를 팔든 제품을 판매를 하든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상에. 그거는 이제 그 키워드가 있고 컨텐츠가 있고 브랜딩. 요 세 가지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온라인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서치 엔진, 3자 플랫폼 이 모두 이 키워드를 보고 이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되어 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키워드는 밥상에 있는 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할 때 그 컴퓨터의 그 입력창에 구글 입력창에 애플이라고 입력하게 되면 서치 엔진은 과일 애플인지 아니면은 컴퓨터 애플인지 이걸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키워드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애플 주스, 애플 폰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이 서치 엔진한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 온라인 사업에 있어서 시작과 끝은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럼 모든 웹사이트가 이 키워드를 잘 개발해서 진행하면 이 모두 성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내 제품과 서비스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콘텐츠라는 놈입니다. 이 콘텐츠는 인터넷상에서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콘텐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설명하는 내용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콘텐츠는
특정 키워드의 제품 서비스를 설명해주는 텍스트, 이미지 또는 그 비디오로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그 키워드는 우리 밥상의 기본이 되는 밥이고 콘텐츠는 그 밥상을 빛내주는 반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이 노력을 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왜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의 최종 목표는 브랜딩이 있습니다. 그 브랜딩이 되어 있는 제품 서비스는 경쟁사와 비교해서 그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딩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는 아까 우리 제임스 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트레이드마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패턴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그 브랜드 네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이죠. 그 내 웹사이트의 도메인. 그리고 이 함축적으로 내 웹사이트가 뭐 하는 건지 이걸 이제 메시징이라고 합니다. 이 메시징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명칭입니다. 그 회사명, 브랜드, 웹사이트 도메인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일을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주 중요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브랜드 명칭을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그 확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안 젖병 소독기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웹사이트는 소독기 전문 사이트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향후에 그 확장성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브랜딩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그 오소리티입니다. 상표 등록 특허가 있다면 그 특허 및 상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생각하신다면, 즉 그 B2C를 하신다면 그 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미리 이제 그 사전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 인허가는 제품하고 서비스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그 유아용품을 내가 앞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하겠다 하시면 이 프로덕트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받아야 되는 그 제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미리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치료 효능이 있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선전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FDA 이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내 브랜드에 대한 그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이 제품이 살아나고 그 브랜드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주요 요소가 내 사이트에 들어가 있고 준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모두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준비가 된다면 이 내 사이트로 트래픽이 오도록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제 거래가 발생돼야 됩니다. 그 외부 요소는 서치 엔진,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제 작기는 하지만은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도 내 웹사이트 트래픽을 일으키는 그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러면 내 사이트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온라인 마케팅에 말씀드렸듯이 이 키워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고 이 콘텐츠를 만드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이 웹사이트는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콘텐츠가 많을수록 이 내 사이트로 이 프리 트래픽이 계속 이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무료 트래픽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만들면 그러면 이제 그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초기 단계는 일단은 성공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이제 이 광고부터들 생각하시는데 이 광고를 먼저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광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비용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걸 이제 컨버전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컨버전 레이트 자체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하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요 단계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밟아서 준비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 그 위 페이지 잠깐 예. 그 이제 그 이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 워드프레스가 굉장히 그 효율적입니다. 그 워드프레스는 쉽고 그리고 빠르게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언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쉽게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이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드프레스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디자인, 거래 처리, 고객 관리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이 플러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을 쉽게 표현한다면은 이 집을 만드는 레고 블록, 이 이제 모든 걸 갖다 하나씩 하나씩 싸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된 웹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내 웹사이트에 도움이 되게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웹사이트에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고 이를 이용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콘텐츠는 내용물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콘텐츠는 독창적일수록 그러니까 유니크니스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준비가 된다면 이 트래픽 그러니까 프리 트래픽입니다. 이걸 유도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콘텐츠의 형태는 비디오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이제 텍스트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콘텐츠의 이제 중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이트 속도, 사용자 편리성, 모바일 프렌들리 요 세 가지 요소가 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최근에 구글이 이 웹사이트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트래픽 중에 50% 이상이 근래에는 이 모바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바일 프렌들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글에서. 자, 여기까지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온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 온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은 그 외부에 있는 그 플랫폼이나 이 서치 엔진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돼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은 서치 엔진을 통한 그 프리 트래픽이죠. 이 프리 트래픽을 갖다가 많이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긴 시간을 노력해서 이 사이트가 준비된다면 다음 단계는 유료 광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광고는 가급적이면 초기에는 이 다중 채널을 이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마케팅을 하시다 보면 이 내 제품하고 서비스에 가장 알맞는 이제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면 그러면은 이 광고 비용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도 증대하게 됩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장이요. 다음 장, 자, 이 모든 사업에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하시든 제품 판매를 하시든 가장 중요한 그 최종 목표점은 브랜딩입니다. 이 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인다면 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노력은 결국은 이제 브랜딩에 맞춰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브랜딩 요소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하시고요. 전략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자랑스러운 옥타의 신규 멤버로 이렇게 가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옥타 활동에 많은 관심 좀 이렇게 가져주시고요. 이 멤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온라인 마케팅이란 큰 개념을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미국 그 정부 산하에도 많이 있고요. 그 살고 계시는 지역의 그 SBDC 사무실로 연락하시면은 그 아주 좋은 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의 주제로 이걸 갖다가 준비하게 된 배경은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 스스로 이제 좀 이렇게 스터디해서 오늘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강의하게 됐습니다. 자, 저는 김요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요한 대표님. 온라인 마케팅 강의 중요성과 관심들이 많아서 정말 아쉬움이 많을 텐데요. 궁금한 것들 Q&A 창에 올려주십시오. 자, 잠깐 우리 최영석 옥타 LA 회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최영석 회장님. 네. 고민정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 최영석 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강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인사 말씀과 아울러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저희가 3월 달 이 세미나, 그 다음에 6월 달에 두 번째 세미나가 또 개최가 되는데요. 이 두 번의 세미나를 거쳐서 7월 달에는 기존에 창업하셨는데 여러 가지 좀 도움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새롭게 아이템과 열정은 있지만 창업을 결심하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스타트업 콘테스트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개최하셔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한 회사 정도 선정을 해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의 창업 지원금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아울러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신데 사무실 공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도 제공을 해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창업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또 6월 달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가산점을 좀 드려서 정말 창업하시는데 성공하실 수 있도록 옥타일에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오늘 하여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옥타 LA 협회에서 주관한 창업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최영석 회장님, 김봉세 이사장님, 그리고 김진정 세미나 준비위원장님, 준비해 주신 우리 홍보팀 여러분과 이사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LA 옥타가 준비한 창업 세미나 2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달에 좋은 세미나 준비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